S양이 물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잘 잊을 수 있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서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네. 얼마나요? 딴 남자 생길 때까지요. 안진기 씨가 물었습니다. 전 부자 동네만 가면 기분이 나빠요. 집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비싼 집, 비싼 차 전부 기분 나빠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쫓기는 기분도 들고요. 아직 20살인데 말이죠.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네. 충분히 노력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도 싹 정리해드립니다. 마음속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물음표. 어지럽고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마음의 해장국. 호미 빗자루 네, 해장국. 네.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근데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네. 화장을 안 해버렸다가 하니까 네네. 자꾸 이뻐졌다는 얘기가 그렇게 속 듣기 좋지 않네요. 그런가요? 이게 또 피해의식 봐요. 피해의식이 저는 피해의식 덩어리예요. 인정했어요. 네. 정말 원래 이쁘지만 더 이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좀처럼 오늘 그렇게 해석이 안 된 바이오리듬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서로 위로가 되네. 선생님. 네. 한 주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하셨을 텐데 네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한 주간의 어떤 정신 건강. 저는 지금 이제 가수분들 네. 또 이렇게 앨범 작업하듯이 네. 전 저대로 또 책을 쓰는 게 있어요. 네. 그거가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지금 몇 박 며칠을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체적인 리듬은 괜찮은데 뭔가 대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멘붕 상태 이런 거가 약간 더 마음이 아팠죠. 네, 하지만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예.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어디 상담을 받으러 가실 수도 없고 뭔가 자가 치료를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여의도로 오면 되죠. 여기에서 윤아 씨 만나고 PD님 만나 작가님 만나고 저희가 참 해드리는 게 없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요 깜짝 게스트가 지금 와 계세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지 진짜? 그래야 깜짝 게스트죠. 근데 보통 방송에서는 대충 게스트를 알고 모른 척한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다. 굉장히 그리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굴까?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들어오세요! 자, 김wendy 씨 모셨습니다. 김wendy 씨? 김wendy 씨. 네. 인사 똑바로 하세요. 김wendy입니다. 엄마 김숙희. 아빠 황성아. 안녕하세요. 홍지성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알려줌. 네, 재성 씨. 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안 본 사이에 훨씬 더 인물이 난다. 더 잘생겨졌어요. 정말요? 네. 안경 바뀌었네요. 최대한 많이 얼굴을 좀 가리고 왔는데 나아졌다고 하면 헬멧 쓰고 오면 더 잘생겨지겠네요. 아니 밖에서 지금 몇 분을 기다린 겁니까 제가? 네. 이게 깜짝 깼으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알았으면. 그리고 아주 막 자지러지세요. 뭘요? 지금까지 저랑 한 번도 이 방송에서 이렇게 크게 웃은 적이 없는데 이 문이 굉장히 두꺼운 문이잖아요. 네네. 밖에 소음도 안 들리고 안에서 소리도 안 새나게. 그렇죠. 밖에 아주 막 실성한 사람처럼 김현철 선생님 웃음소리가 아주. 실성이라뇨? 지금 정신건강 전문의 앞에서 실성이라는 단어 정신건강 전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성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참고로, 굉장히 자극적인 자극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웃음. 실성. 참고로 황대성 씨는 어떻게 제가 이게 왔냐고 알고 이제 계시냐면 어떻게 의사가 됐냐 입소문으로 의사가 됐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찜질방에서 어머님들 입소문으로 어머니들끼리 그냥 너 박사해 그래가지고 상담해 주시다가 지금 자격증을 제가 보여달라고 늘 그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 한 번도 자격증 본 적 없죠. 아니 황대성 씨는 어떻게 개그맨이 되셨어요? 저는 자격증 있어요. 코미디언실에 가면 제 사진이 급식 아저씨처럼.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찍어드릴게요. 우리 뭐 자격증 교환합시다. 저도 먼저 교환해. 내가 불리해 지금. 그 사진을 교환해 드릴게요. 하여튼 반갑네 진짜. 아무튼 가수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가수협회 등록증 있습니다. 등록증이랑 다 갖고 와요.
이게 작가님들 너무 뭐 감독님 다 지금 여기서 가짜들 걸러낼 거야. 이게 참 씁쓸한 우리나라 사회다. 이 의심부터 하는. 이 아티스트마저도 자격증이 필요한 사회. 우리나라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김씨 교육 받아가지고. 김wendy 씨? 네. 오늘 이 코너 뭔지 알고 오셨나요? 아니요, 전혀 일단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코너예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김현철 선생님이 몰래 깜짝 게스트로 등장하라고. 아니 코너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게스트니까. 아니, 깜짝 놀라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설명을 안 했어요. 야 재밌네요. 네. 깜짝 놀라는 게 두 부류가 있는데 정말 좋아서 놀란 게 있고 놀랐다가 이러고 있는데 살짝 후자로 바꿔가는 느낌이 되긴 합니다. 처음에 잘 못 알아보셨죠? 네, 몰랐어요. 네.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네, 누군지 몰랐어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두 분이 굉장히 절친하신 사이라고. 네, 지금 뭐 말 나누는 거 보면 알겠지만 좀 막연하긴 합니다. 막역하기는 해요. 막연해요. 막역하다고 해야 되나? 요거 좋았다. 애정보다는 애증. 애증. 네. 그렇군요. 네. 미음이 섞인. 왜냐면 둘이서 같이 프로그램 하나를 내렸기 때문에. 네네네. 없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았어요. 네, 저도 그럼요. 좋았습니다. 네. 많이 얻어갔어요. 전설의 프로로 나올 겁니다. 예. 네. 자, 이 물음표라는 시간은요. 그렇죠. 황재성 씨, 라디오 안 들으세요? 들었죠. 물음표 시청자분들의, 아니,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 아닙니까? 네. 코너. 그렇죠. 해결해드리는 거죠. 시청자에 또. 안 듣는 게. 네? 청취자. 또 보라가 있으니까, 뭐, 시청자, 청취자. 다 같이 묶어서. 그렇죠. 김현철 선생님에게 이렇게 좀 전문적인 이야기도 듣고요. 또 황재성 씨가 궁금한 이야기도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김현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반 박사가 돼가지고, 코너를 하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미리 좀 맞추는 게 몇 개씩 있어요. 왠지 이제 눈빛 자체가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을까? 이런 눈빛인데 자 일단 코너 밑에 돼야지. 아무튼 오늘. 제가 선생님 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황재성 씨는 제가 잡을게요. 작가님들이 대신 제 뒤에 있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저 작가님들이 뒤에 있어요. 어쩌라고요? 미안합니다. 미녀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님들이 뒤에 지켜주시죠. 네,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하신다고 우리 김나영 PD가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지 않네요. 그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좋네요. 황재성 씨하고 꽁트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황재성 씨 오시기 전에 우리 별밤 가족들이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했던 고민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남자친구를 잊고 싶은데 헤어진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네. 사실은 분명히 앙금이, 그러니까 좋게 헤어지면 오히려 빨리 헤어져요. 좋게 헤어진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정말 서로 정말 잘 지냈다가 나중에 서로 합의하에서 서서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앙금이 남은 채로 갑자기 헤어졌다? 그러면은, 의식적으로는 보고 싶어. 그게 감정이 이렇게 지금 사진 내면에는 막, 원망도 있고 그리고 무슨 소리죠 이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원망하는 소리예요. 네. 원망을 배로하시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자, 가난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니 진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wendy 씨? 네. 아니, 지금 이분이 나오시니까 확실히 윤 DJ네요. 이런 거 잘 정리해 주시네요. 아니에요. 오늘 다 하겠나?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 희석이 답이죠. 희석. 남희석 씨 말고 결국에는 웃어요. 이런 거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갑시다. 결국 뭔가 앙금이 남은 채로 가면 애증, 아까 말씀드린 애증. 뭔가 내가 정말 내가 미안한가? 내가 미안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아니면 내가 또 할래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 모순되는 감정이 남겨진 채로 헤어진 커플이 오래 가고요. 그게 마치 미련으로 착각자 지금 되게 많아요. 사실은 감정이 앙금임에 불구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결국은 다른 관계. 결국 이게 너무 괴로우시면 첫 번째는 자기 감정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관계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조금 그때의 관계 강렬함을 좀 희석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다른 사랑을 빨리 찾는 게 억지로라도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쉽나요? 시간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또 잊혀지니까. 그렇죠. 저는 그 하림 씨를 믿습니다. 하림 씨를 믿습니까? 하림 씨 노래 제목이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을 했을 때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주구장창 들이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여성분들을 저는 남성분들이 첫사랑 잘 못 잊거든요. 네네. 여성분들은 오히려 빨리 잊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람이 생기면 사실 덮이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건축과 깨로운 영화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못 해요. 남자들은
완전 꽂혀 거기에요. 네. 김현철 선생님도 혹시 못 잊는. 그럼요. 결혼하기 시기 바로 전까지 사귄 게. 네. 그분은 세 번째고요. 네. 첫 번째 분이 있는데 정말 딱 그 타이밍 칵테일 사랑 막 교정에 퍼질 때 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칵테일 사랑. 언제쯤 얘기해요? 칵테일 사랑이 교정에 퍼지던 날도 있었군요. 네. 저 못 들어봤어. 당황스럽네요. 네. 그게 정말 교정에 퍼졌었어요. 93년도 때. 그 사건이니까. 그때. 근데 매일 주접이지 제가. 근데 그럴 때 하여튼 그 기억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계속 그 한동안 그것만 리피트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 환경이나 그때 그때 내가 겪었던 감정이 그리운 거죠. 맞아요. 예. 첫사랑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한번 찾아가서 뵈면 금방 잊혀집니다. 외모가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훼손. 저거 제가 그렸던 그 뽀샤시 해가지고 뽀샵이 돼 있는 그 상상 속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완전 그 기억이 뽀샵이네요. 육회 같은 친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외모가 제가 생각했던 그 어릴 때 앳된 모습이 작은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거부터 괜찮아요. 아까 잠깐 제가 깜짝했을 때 실망했는데 다시 지금 실망해서 급빵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저예요. 양파 같은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까면 깔수록 까고 싶다. 고급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공중파죠 우리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거 지나갑시다. 모르겠습니다. 자, 부자를 보면 셈이 나는 안진기님. 이게 꼭 부자를 보면 셈이 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이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셈이 나고 괜히 가서 좀 이렇게 못질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시기심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냈었는데 사실은 타당한 건데도 우리는 이거를 나쁘다고 치부하면은 더 나중에 골마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단순히 뭐 다른 집 소리가 행복하다는 이유만으로 막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죄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행복에 대한 시기죠. 결국 본인이 스스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게 내가 열등하다는 거랑 별개인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것을 내가 나 스스로 열등하다고 같이 이제 동일시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막 꼬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시기의 본성이 질투한다는 것이 내한테 없는 것을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파괴시키는 파괴 본능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 좋게. 네. 그게 꼭 이제 우리 네명 누구한테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약간 뭐 부럽다든지 부럽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든지 나의 어떤 이제 건강한 경쟁심이나 어떤 성장의 원동력 삼아야 되는데 이게 이분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마음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건강한 건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런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본인의 발전으로 쓰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시기심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도. 말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나쁜 게 아니니까 황재성 씨의 시기심을 좀 들어보죠. 어떤 게 시기스럽, 어떤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부자들. 이거 보내셨군요. 똑같아요. 이분하고 정말 토시 하나 좋은 차, 뭐 좋은 집 이런 거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정말 돈 많이 번 친구들,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그다음에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참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살 때, 요럴 때,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친구를 얻는다거나, 어디로 장가를 막 들어간다거나, 처가살이라도 재벌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들, 비현실적인 것들에도 저는 심지어 동화 주인공한테도 질투를 느끼고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그 반지를 끼면 제가 세계를 가질 텐데, 그 캐릭터한테도 질투가 나고. 혹시 반지의 제왕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알았던 거 아닙니까, 혹시? 반지를 끼면, 반지를 껴서 마치 세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패에서 월드의 어떤 제왕이 되는 그런 영화를 아셨던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선생님 술 드시고 오셨어요? 선생님 여기 옛날 에너지 음료 드시면서 오시는데 여기에 옛날부터 이게 술 냄새가 살짝 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제가 살짝 좀 안 좋긴 해요, 사실은. 오늘 김현철 선생님도 힘드세요. 오늘요? 네. 그렇게 너무 저한테 기대세요. 사람을 난도질하지 맙시다. 형, 저한테 기대요. 형님. 황재성 씨 기대할 사람 김앤디 씨? 네. 윤디 기대요. 오빠한테 기대라고요. 김앤디 씨. 네. 자, 잠시만요. 원래 본사연 토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가지고. 벌써요? 네, 선생님의 추억의 노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와가지고 3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네. 나가는 동안 더 우리는 얘기합시다. 김앤디 씨? 네. 조용하세요. 음악 나갈게요. 음악 듣고 올게요.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깜짝 손님 황재성 씨와 함께하는 물음표. 그냥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신 건강한 사람 재밌네요. 정신 건강한 사람. 예전에 모 라디오에서 신들린 꽁트의 연기인데 그냥 신들린 개그맨이라고 해가지고 무속인으로 살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 해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 네. 신들린 개그맨이 뭐예요? 뭐? 아 근데 또 뭐 그것도 이상하진 않네요. 잘 어울려. 방송 중에 뭐 접시 나오고 그래야 되나? 자, 가봅시다. 네. 어딜 가봐요? 야, 잘한다, 윤아 씨. 네. 쥐잡듯이 잡네요, 저 오늘. 아니에요. 빈틈이 없다. 그냥 농담하는 건데. 윤디. 네. 자, 아무튼 제가 그 황재성 씨를 김앤디라고 자꾸 네. 부르는 이유는 그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였어요. 아, 지난주였나요? 네, 황재성 씨는 잘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네. 지난주에 김앤디 웬디 역을 피터팬에서 웬디 역을. 피터팬의 웬디인 거예요? 네, 피터팬의 웬디 역을 그렇구나. 하셨습니다. 왜 김앤디가 됐죠, 그게? 옛날부터. 갑자기 김씨를 꺾는 바람에 웬디를 김앤디라고 했는데. 아니, 이름만 웬디고 한국말로 하니까. 네. 왠지. 저는 아까부터 그룹 신화의 앤디로 들은 거예요. 아, 웬디. 이 앤디 팬들 알면 어쩌려고. 네.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현철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저같이 정신없는 사람도 있고, 윤디제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괜히 얘기를 꺼냈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 미안합니다. 깊은 고민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고민 사연이 아니라 조금 깊게 고민 사연을 파고드는 거예요. 잘한다. 네, 다르고 어다른데. 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익명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쌤, 전 누굴까요? 전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건 알고 있었어요. 평소엔 잠잠하다가도 어느 날 불쑥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얼마 전 일입니다. 엄마랑 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카트로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나가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쭈쭈쭈 우리 애기 잘 먹는다. 애한테 뭘 먹이느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걸 빤히 보면서도 안 비켜주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별거 아니거든요.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싫다면 죄송하지만 지나갈게요. 이래야 평소에 저인데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잣말처럼 아주 커다랗게 뱉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생각했었는데 가끔씩 이런 못된 행동이 튀어나올 때마다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전철을 탔을 때 연세가 있는 분들을 보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가끔은 서 있는 게 싫어서 애써 외면하기도 해요. 반면에 할머니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시면 도와드리는 건 또 하거든요. 또 하는데 그 행동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행동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전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전 어떤 사람인 거죠?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리딩이 일관되지 못해요. 네. 왜요? 네? 같이 막 더듬어, 막, 사연을. 아니, 오늘 뭐 컨트롤 비트 하나 다운받습니까? 아니, 진짜 이거 작곡 한번 해야 되나? 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선은 이미 다운받아놨습니다. 네네. 작사 한번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한번. 서로. 누구 하나 걸리면 바로 디스예요. 네. 그죠? 아무튼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 집중하시고요. 사연에서 약간, 이 보내주신 분 약간 좀 소심한 것 같은 느낌이. 소심하고, 항상 이제 김윤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빌자면, 이 너무 착하다는 거에. 맞아요. 갇혀있고. 예. 맞나요? 그래서 지금 눈치 보면서. 진짜 저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김주세요. 네. 방송하다 보면 착한 사람 중 같은 게 자기 반성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가 얼마나 평소에 그 쓰고 있는 보캐뷸러리가 딸리는지 단조로워요. 되게 단조로워요. 수거 몇 개 가지고 계속 돌리는 영화. 표현이 몇 개 안 되는구나 이런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싼 거보단 낫죠. 네, 알겠습니다. 체키라. 체키라. 저도 이거 돌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분 약간은 그러니까 경멸이 많은 분이긴 해요. 정의 불의를 못 견디는 있잖아요. 왜?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오늘은 경멸과 환멸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멸과 환멸.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세상에 대한 관점이 뭐가 있냐면은
조금 더 크게 얘기할게요. 네. 그런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세상을 지금 부분만 알고 있어요. 정말 사용과 엉뚱하게 갔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뭐가 세상인지 모르는 건데 사실은 아까 아저씨처럼 뭐 내 맘대로 정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네. 못 지키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세상이거든요. 불공평해요. 굉장히. 맞습니다. 네, 원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네. 제가 먼저 강의 갔을 때 어떤 대학 강의하는데 저 60명이 와야 되는데 네. 15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햄버거를 주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울했으니까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게 불공평한데 이게 세상이다. 이걸 하나 치고 시작하니까 다 집중하더라고요. 불꽃 애드립을 또 날리셨네. 네. 자, 어쨌든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고, 참고로, 경멸이 아까처럼 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착한 말을 쓰고 싶은데, 경멸이 많으면, 결국은 자기는 또 그러면 안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꾸 생활의 폭이 넓어지니까, 엉뚱한 데서 자신이 품었던 경멸이나 분노를 딴 데서 속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까 뭐 무거운 물건 도와드리고 뭐 등등 그죠? 그러니까 봉사활동과 남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폄하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정말 이것이 자신의 어떤 건강한 정서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폄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너무 지나친 고든 그런 정의라는 어떤 관념에 둘러싸인 나머지 이제 그게 구속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짚어주고 싶어요. 네, 좀 어렵죠. 미안합니다. 네, 좀 어려웠어요. 환멸은 뭔가요? 환멸은 네. 경멸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업신여길 경에 이제 그 무슨 열자인데요. 네. 환멸은 뭐냐면 환상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경멸은 약간 상대방을 폄하하는 뜻이 있는데 환멸은 말 그대로 환상을 없애는 거니까 깬다. 환상을 없애면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환멸이 씁쓸하죠. 난 누구한테 한미를 느껴. 난 세상 한미를 느껴. 나는 뭐 사람 한미를 느껴. 굉장히 결혼하고 잘 지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이혼하게 되고 정말 이상한 환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되게 저는 그거를 씁쓸하지만 되게 박수를 쳐요. 사실은. 왜냐? 환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가 그 자리를 환상이 있던 자리가 현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씁쓸합니다. 고통이다. 하지만 그 씁쓸함 없이는 결국은 앨리스 같은 무슨 정말 오즈의 마법사 같이 그런 원더랜드에만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세상을 너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환멸은 그럼 약간 쿨다운이 되는 거고 경멸은 쌓이는 거네요. 환멸은 성장으로 가지만 경멸은 자기를 더러 구속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너무 다른 사람들 좋고 싫고를 계속 쌓아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게 자신에게 덫으로 빠질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개그맨 선배님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네. 부러지는 것보다는 약간 휘어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분도 이런 거를 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말 정의롭고 싶은데 이상하게 본인도 나중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불의로운 행동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이거 참 그런 거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선생님 말을 정확하게 그 상황이에요. 제가 끼어드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남이 끼어들면은 갑자기 혈압이 막 뒷골 땡기면서 야, 운전 막 그러시고 이상한 입동문자 나오고 그죠? 네네 그런 거니까 새로운 역을 창조해서 막 하고 싶고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좀 모순된 게 좀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서 어떤 룰이 먼저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원래 이런 게 세상이구나라고 조금 약간 오늘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보는 멘트를 들고 싶네요. 오늘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왜 힘드냐면은 아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 아프고 보려니까 힘들지. 근데 씁쓸함을 일단 각오를 한다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철 들어야겠네. 그렇죠. 철 들어야겠어요. 제 이름 철이 있습니다. 그래요. 황재성 씨 좀 새겨 들으세요. 저요? 네. 환멸 추천합니다. 지겹게 들었어요. 환멸 강추. 환멸 강추요? 네. 진짜 전 첫사랑한테 환멸을 느꼈어요. 슈프림 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 0059님의 신청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비트 좀 다운받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슈프림 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 듣고 오셨습니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개그맨 황재성 씨와 물음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대구 중구에서 서효정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건강염려증이 심해요. 위염 때문에 6개월 넘게 약을 먹고 있는 것도 그렇고 친척이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있으니 더욱 예민해지더군요. 게다가 엄마가 갑상선 저하증으로 매일 약을 드시고요. 남편도 당뇨로 매일 약을 먹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언젠가 직장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 찌르는 통증이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위내시경과 상복부 초음파까지 했습니다. 편두통도 자주 있는 편이라 약을 먹다가 혹시 머리에 이상이 있지는 않나 싶어서 MRI 촬영도 했고요. 자연히 각종 검진은 빼놓지 않고요. 매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오메가3, 홍삼 등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사소하게 아픈 것도 혹시나 싶어서 큰 병은 아닐까? 암이 아닐까? 싶어서 병원을 자주 찾다 보니 진료비도 많이 나왔고 스스로도 힘이 드는데 이걸 알면서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의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지 김 선생님 많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대구에서 서효정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뵌 것 같기도 해요, 서효정 씨. 네. 정말요?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오, 그렇군요. 농담인데. 네. 네. 뭘또 진짜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왜요? 항상 잡스처럼 하시려고 그래요. 뭘요? 스티브 잡스처럼. 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예요. 네, 아유, 예. 네. 우리 괜히 만났다, 오늘. 네. 재밌는 말만 하세요. 개그맨이니까. 직업의식을 좀 가지시는 게 어때요? 제가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거 생각나면 말할게요. 재밌는 거 생각나면 그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재밌는 거 생각날 때까지 김현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나티제 너무 존경스러워,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 성대모사 생각나가지고 해봤어요. 재밌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실성했어요? 네, 지금 실소예요, 실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연으로. 아니, 왜 우리 작가님들이랑 감독님이 소리를 안 내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라디오 스태프들의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으면 병 생긴다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서 다들 밖으로 시원하게 한번 웃어봐. 다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 놀고 앉아있네. 에휴. 네, 진짜 가슴을 치고. 네. 야, 오늘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사연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보편적이며 요 방송 쪽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다는 알겠지만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염려 증상은 전형적으로 이제 옛날 칼융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죠? 칼융 이제? 아, 알죠. 그죠? 융형. 네, 그래요. 자, 요거 어땠어요? 별로예요? 자, 넘어갑시다. 네. 지금 아직 스루? 지금 네. 스루. 오케이. 그 외향 내향이 나누는데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외향 내향은 팔다라는 분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외향 내향은 정신적인 관심도가 자기한테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해서 구분해요. 그래서 뭐랄까? 이분은 사실은 외향적인 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보다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분인데 이러면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 그만 좀 생각하고 너를 생각해라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바로 건강염려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일부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나가면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막 다른 사람 챙긴다고 정신없는데 이분 분들은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 막 이렇게 번아웃 지쳐서 집에 오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저도 약간 외형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건강염려 안 믿기는데. 별로 재미없었죠. 재미보다 안 믿겨요. 그래서 건강염려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건강염려가 왜 왔느냐. 외향적인 분들 항상 관계에 신경 많이 쓰고요. 그리고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사람인지라 결국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계가 발생하고 그러면 화도 나고 또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와 죄책감을 늘 따라다니는데 이런 분들은 내면에 현재 지금 분명히 가까운 관계에서 뭔가 앙금이 있어요. 감정적인 앙금 있을 것 같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뭐 사랑을 전제하는 관계니까 항상 증상은 남편 아니면 뭐 어머님이나 뭐 그렇겠죠. 어쨌든 가까운 관계에서 뭔가 앙금이 있고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화내야 되나 이런 감정들이 내면에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 마음의 감정을 인지 못하니까 다른 병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뭐 내시경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해보지만 다 정상이다. 예, 그런 거. 그래서 자기는 뭔가 그건 죄책감인데 어떤 죄책감이 해소가 안 되면 나는 결국은 어떤 무서운 병이 걸렸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려요. 네, 그게 건강염려증의 핵심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안전불감증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관계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이런 분들처럼 나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가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를 제대로 안아두지 못하고 항상 관계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은 늘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그럼 정신 에너지가 밸런스가 꺾여져요. 그러면 이제는 너를 좀 챙겨라 아까 메시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 특히 막 암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암덩어리라고 상징되는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마음의 어떤 새카만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새카맣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감정이고요. 그 감정은 분노와 죄책감이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당장 할 게 뭐 병원 쇼핑하자 별거 없고 이런 분은 또 이게 강박증적인 것이라 병원 쇼핑하다 정상인데 정상이란 결과도 실망스러워요. 뭐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네. 제가 이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누구나 지금은 극복을 했는데 누구나 한 번 있는 거 있어 진짜. 예. 지금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막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남편분이나 아니면 뭐 어머니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너 너무 그런다라는 스트레스를 또 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막 몸을 더 막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건강을 자꾸 챙기려고 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또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결국은 더 오히려 트라우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본인한테 내리는 어떤 저주인 거고 그게 사실은 죄책감이고 그러면 죄책감의 소스는 뭐냐. 결국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니까 가까운 사람 관계가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그 집중, 너무 많이 몰입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 가까운 관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근데 점검한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그 우연한 계기로 해결이 또 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거를 알기만 해도요. 되게 좋아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막 자책하고 있다 이런 걸 알기만 해도. 건강염려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을 알면 나머지 뇌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또 한번 제 말씀 듣고 보면 분명히 부부나 어머님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니 본인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일단은 뭐 영양제 잘 드시고 그렇죠. 샀으니까 이미 샀으니까 일단 드시고 계신 거는 계속 쭉 드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염려증은 본인이 스스로한테 내린 저주다. 이것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황재성 씨는 아까 안전불감증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안전불감증이 있으신가요?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얘기예요? 친한 친구.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제 얘기 같아요? 아니요. 저 분석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아는 사람 얘기 써먹으려고. 제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네네. 잠시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최혜니원의 아파. 형, 얘기 좀 들어봐. 차를 안전벨트를 막 그렇게 메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웃기죠. 아니 개그맨 분들이라고 해서 다 잘 웃는 건 아닌가 봐요.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나요? 저는 사실 잘 안 웃어요. 제가 하는 개그를 봐도 별로 안 웃기고. 아니 저는 웃겨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웃지 않는 거. 웃으면 약간 진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웃으면 진다. 부러움이 지는 게 아니고 웃으면 지는 거구나. 하지만 남이 안 웃으면 그건 꼴보기 싫다. 예? 꼴보기 싫다. 그게 프로죠. 그렇죠. UDJ 정말 고급스러운 단어였어요. 프로페셔널. 아무튼 그래서 그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 마음 둘 곳이 아까 들었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왜 그런 건가요? 결국 그 왜 탐 크루즈가 그 하나의 또 안전장치 없이 이게 약간 뭐 그래서 뭐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그때부터 뭐 그래서 아마 뭐 누구랑 이혼했다 이런 말도 루머도 있는데 뭐 최근에도 여전히 막 그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사실 카운터포빅 비헤이버에서 역공포적 행동을 맞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일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자신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은 또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건강한 분들은 저 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술을 막 이걸 막 정복하고 싶어. 그러면 막 나는 막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 이래가지고 막 네가 해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또 커버하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일종의 방어죠.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움인데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내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피하는 사람과 벨트 하면 사람과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친구는 정말 차 안 타면 꼭 그러더라고요.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는 예, 엄청 무서워해요. 그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할 때도 차가 막 쏠려서 전복되지 않을까. 네네. 좀 안전하게 하는데도. 안전 불감증이라면서요? 그게 안전 불감증 아니었어요? 안전 불자는 아니 불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죠. 집에 막 가스불 켜놓고 나온 것 같고. 내 차 사고 날 것 같고. 네. 아, 그건 뭔가요? 안전 불감증은 못 느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은 반대 얘기죠. 네. 지금 이제 지금은 진짜 내가 못 배웠구나. 지금은 범불안 증상 그래서 이거는 걱정이 많은 불안증. 네. 불안증. 불안증. 네. 정신학에서는 범불안 장애를 말쓰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걱정이 많고 항상 재난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난 영화를 우리가 왜 돈 주고 본다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자기 건강임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은 뭔가 본인의 속죄에 대한 욕망이 많은 분들은 항상 자신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이런 불안에 빠진 엄마들 되게 많죠. 엄마들 보통 보면은 막 어떤 아이를 양육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마로서 뭔가 부적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아이한테 차 조심해라 뭐 해라 자꾸 잔소리 하시는데 결국 본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한테 나오는 거예요. 정작 얘는 잘 놀아요.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엄마가 자꾸 밥 먹으라 그러는 건 뭐예요? 실제로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밥 먹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밥 대신 술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차리기 귀찮으셔가지고 본인도 먹을 때 한꺼번에 같이 먹자고. 두 번 차리기 귀찮으셔가지고. 요거 정답이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집안 건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앞으로 또 짧은 사연들도 많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네. 어떤 걸 소개를 해볼까요? 3404님. 전 왜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뭔가를 집어 던지고 보이는 종이마다 갈기갈기 찍고 소리내며 울어버리는 걸까요? 이것도 병일까요? 30개월 제 딸이 배울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하셨는데요. 30개월 딸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진짜 뭐냐면 산 후에 우울증도 많고 하지만 임상적으로 너무 심하진 않더라도 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당연히 이쁘고 하지만 아기로 인해서 항상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30개월이면 또 애매한 때고요. 항상 미국에서 테러블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너무 무서운 2살, 만 2세. 그래서 막 기싸움 할 때거든요. 그리고 딸은 또 더 약간 더 성숙하기 때문에 더 이게 막 또 엄마랑 맞짱 뜰 수 있어요. 힘드신가 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아마 부군께서 조금 아빠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추측까지 봅니다. 이거는 근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딸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딸은 근데 또 이게 바로 또 본인의 죄책감인 거죠. 사실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근데 괜히 딸이 또 배운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따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원망이 이렇게 딸이 배워서 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걱정은 죄책감을 포함되고 있어요. 짧은 사연이지만 다 나오죠. 그죠? 네네 이런 거. 굉장하시다. 참 내추럴하게 사는 게 힘드네요. 자, 7442님 결혼이 29일 남았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러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리네요.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불안하고 욱합니다. 요거 그 용어 있잖아요. 블루베리요? 블루베리지? 다크메리지? 블루메리지? 이거 뭐 용어 있어요. 그 결혼 전에 불안해가지고. 아마 블루메리일 겁니다. 네. 맞습니까? 자세한 건 검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블루베리 할 때 멈췄어야죠. 네, 어쨌든. 아니, 개그미역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결혼 한 달 남았을 때 제일 애매해요. 진짜. 네. 정말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식 짠짜잔 그 멜로디 울리고 판파레 터지고 나오면 다 끝납니다. 네, 근데 이때가 애매한 시기예요. 이때가 진짜 기가 저도 꽉 차가지고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풍습상 또 양가 이렇게 혼수도 갔겠고 그죠?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랑 싸울 수 있었겠고 그죠? 또 본의 아니게 또 엄마한테 선언됐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풍습상 그렇거든요. 따님들은 왠지 모르게 또 친정엄마한테 선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내심 뭔가 사랑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가 자기만 몰라준다. 이게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다분히 결혼 전에 있을 수 있는 불안이고요. 그리고 서운함인데 정말 결혼식장만 떠나는 순간 신혼여행 가는 순간부터 좋아질 겁니다. 조금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군요. 예. 참 아무튼 이렇게 뭐랄까 감정을 확 터뜨리고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계속 참다가 한번 우욱 해가지고 확 터트린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 불필요한 잉여화 분노죠. 잉여 분노를 내가 또 내 죄책감 때문에 또 그걸 속죄해야 되니까 또 잉여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은 분들 화를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그렇다고 바로 표출하지도 말고 늘 내가 얼마나 평소에 분노가 많이 있으며 그런 걸 느끼고 그 느낌을 또 어떤 다른 걸로 해소하고 뭐 음악이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이든지 아니면 뭐 수다든지 심지어 뒷담화든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진짜 푸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잘 울어요? 잘 울어요. 근데 우는 게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푸는. 근데 제 생각인데 그 우시는 것도 아마 몰아서 우실 것 같아. 느낌. 그것도 10번 울 거 몰아가지고. 네. 오늘 울 것 같네요. 황재성 씨 봤어요. 같이 울어요. 저도 그렇게 뭐 웃고 싶진 않아요. 마음 들 곳이 없어요. 이분은 지금 우는 게 유리해요. 지금 안경 알이 없다. 이 안으로 직접 손을 넣어서 닦을 수가 있어요. 눈물을 훔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진짜 금방 갔는데 사연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거의 안 했어요. 우리 별박 가족들이 고민을 좀 해소를 해드렸는지 저는 스트레스 다 풀고 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실컷 말했는데. 아무튼 황재성 씨는 이 코너에 적합하지 않고요. 저희 아날리아즘에 역시 다크호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검은 말. 그거 하면서요. 할아버지 목소리요. Party people! 집에 가.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지 않고요. 속았어. 낚일 뻔했어요. 저도 낚시꾼. 긴장했네. 두 분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고요. 황재성 씨는 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내일